올바른 방법으로 미래를 꿈꾸면 미래를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호오포노포노의 근간을 추적하고 그 뿌리를 탐색하는 긴 여행을 떠날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창조하는 것. 푸나 철학의 골자이며 카오나들은 이 원리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카오나의 호기심의 결과물로 이 책을 내놓은 저자 맥스 프리덤 롱은 이들의 철학을 복구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치유법을 배우고 그 힘을 빌려 세상을 좀 더 질서정연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 계획, 생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카우나는 이 과정에서 보다 높은 자아의 힘을 불러들이기를 권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통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되짚어보고 당신의 의식 상태를 재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힘, 잠재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의 기적의 책 호오포노포노 푸나의 기적의 치유법,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을 깨우고자 합니다. 이 책은 고대부터 비밀리에 행해진 마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17년에 하와이에서 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킬라우에아는 활화산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자주 견학을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나와 함께 근무하던 선생님 2명도 모두 하와이인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하게 어울리게 되었고 카우나 혹은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우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고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많은 질문을 했지만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쉬쉬하면 할수록 나는 카우나들에게 더욱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기묘한 일들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카우나에 관한 이야기는 깊이 알면 알수록 흥미롭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법을 이용해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사람들을 괴롭힌 이가 마법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 등 무수한 이야기가 존재했는데 그중 가장 신기했던 것은 마법을 이용해 미래를 점을 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마법의 힘으로 미래를 뒤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컨트롤하면 마법의 힘을 얻어 장거리를 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와이 부족에는 높은 사람에게 빨리 보고를 하기 위해 달리기를 일삼는 메신저가 있었는데 그 메신저의 달리기 속도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생명력과 생명력으로 다른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장에 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생명력은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고통받는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보다 치유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왕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종교에서 안수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카우나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스튜어트는 자신의 스승인 루찌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올려놓자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루찌는 자신의 마법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 힘이 자신의 몸속에서 빠져나가 아픈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만져주기만 했었는데 그러한 힘이 전달된 것입니다. 카우나들도 아픈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에 생명력을 전달했습니다.
환자의 몸에 손을 올려놓자 부정적인 기운이 역으로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알코올이나 니코틴과 같이 나쁜 물질들을 몸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줍니다. 나 역시 치료사가 사람들을 치유할 때 자신의 손을 환자의 몸에 댄 채로 독소를 빼낸다고 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료가 끝난 다음 손과 팔을 물에 씻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몸으로부터 빼낸 나쁜 기운을 씻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치유 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픈 사람의 몸에 손을 올려놓고 자기의 건강한 기운을 아픈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지와 특별한 주문을 통해 암시를 주면 그 암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100년 전 최면 요법을 발견했던 메스머는 동물 자성이라 불리는 힘이 암시와 함께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생명력을 축적해 치료 활동을 했고 자신이 가진 치유력을 입증함으로써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가 늘어나자 철로 만들어진 막대기가 박혀있는 욕조의 물에 자신의 힘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치료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욕조의 물에 전기가 흐르면 환자들이 욕조로 다가가 철로 된 막대기를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환자의 반응은 각기 달랐지만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하게 최면 암시를 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갑작스레 생명력이 충전되거나 방전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 치료사는 손가락 하나로 건장한 남자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최면술이 등장한 이후 최면술사들은 암시를 주거나 환자의 눈에 밝은 빛을 비춤으로써 최면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면술사들은 환자를 치유하는 데는 자기장이나 자성의 이동이 필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최면에 걸려 반응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암시입니다. 최면술사들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량의 생명력이 이동하게 되어 그들이 거는 암시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림자의 코드를 따라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텔레파시입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역할은 잠재의식이 담당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메시지가 의식으로 전달됩니다. 사이코메트리. 그것은 시계나 사진 등 특정인의 소유물에 손을 대어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읽어내는 심령적인 행위인데 그림자의 코드를 따라 사람 사이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텔레파시와 동일합니다. 보통 조용히 앉아 글자를 만져보고 반지와 같은 물체를 이용해 심령의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예를 들면 봉투에 든 물건, 편지의 내용, 편지를 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같은 정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지닌 사이코메트리스트, 역시 물체와 그림자 시를 이용해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나 사물을 찾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운석을 보고 있다면 그 운석과 연결된 그림자 실 끝에는 유성체가 있을 겁니다. 크리지 부인은 용암의 일부만 보았는데도 마치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화산에 대한 공포심이 1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코메트리스트 오소 위키는 마법을 보여주며 자신이 받았던 느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고 감각을 인지하는데 내부의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나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매우 특별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지 않은 편지를 읽는 것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일 혹은 사이코메트리 실험할 때 모두 동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체온이 올라갔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했습니다. 생각을 멈추자마자 암시 상태에 빠져들었고 몇 초 동안 전기가 몸 구석구석에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몸에 전기가 통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정신이 맑아졌고 과거의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남자가 무슨 편지를 쓰는지 볼 수 있었는데 또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물건을 잡으면 그 물건의 역사에 대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이코메트리 하는 동안 사람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믿지 않는 경우 오랜 시간 집중해야만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코메트리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최면 상태에 놓이면 최상의 성과를 거두는 사이코메트리스트도 있었고 또한 어떤 경우는 죽은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손에 쥔 물체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은 모든 사건과 환경은 보이지 않는 영구적인 에테르 형태로 기억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에테르에 기억되며 사이코메트리스트는 그들의 심령 비전을 이용해 손에 들고 있는 물체의 에테르를 집중해서 보면 물체와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학자들은 인도 철학을 발전시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세계의 영혼 혹은 아카샤가 존재한다 믿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불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말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알아맞히기는 힘들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가능하고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나 꿈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각을 예감이라고 부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떤 미래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을 행하는 것이 후나 철학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후나 철학을 복구해서 인간의 지식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각적 치유라는 고대의 방법을 배우고 고등 자아의 힘을 빌려 세상을 좀 더 질서정연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즉각적 치유를 비롯해 카우나가 행하는 정신적인 치유는 모두 미래를 바꾸는 것과 직접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은 미래를 알고 꿈, 예지,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 외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신기한 현상들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런 정보를 이용해 자세하고 논리적인 후나 철학의 이론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따라야 합니다. 논의의 출발은 종교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우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종교는 두 가지 입장을 놓고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 반대론자들은 신은 우리 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 미리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심령연구학회에서 발표되는 다양한 기록들을 보면 미래를 예측했고 그 미래를 피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신회에서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내가 곧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될 거라 말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 밥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운전을 하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위험한 상황은 바로 나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운전을 하며 호놀룰루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트럭 기사가 트럭을 몰고 뒤에서 나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돌진하는 트럭을 본 밥은
조심하라고 소리치며 내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꺾어주었습니다. 밥 덕분에 나는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의 일을 피할 수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위험을 예측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와 미리 정해진 운명, 그것에 관한 카우나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우마쿠아 혹은 초의식의 부모 영혼은 우리와는 다른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낮은 자아의 기억력보다 중간 자아가 가지고 있는 사고력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이 힘을 이용한다면 고등 자아는 미래의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유동적인 상태라 세밀하게 볼 수는 없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거대한 사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사고, 죽음과 같은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낮은 자아와 중간 자아가 사용하는 자유의지에 관해 카우나들은 명백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의 실 혹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의한 인간의 육체와 연결된 고등 자아는 낮은 자아와 중간 자아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들이 마음껏 행동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장기적인 일을 계획할 때에만 낮은 자아와 중간 자아의 자유의지는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미래라도 적절한 조치만 취한다면 미래를 어느 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카우나들은 모든 예지는 낮은 자아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 사건에 대해 우리의 잠재의식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꿈이나 비전 혹은 지식의 상태로 미래의 모습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편안한 상태란 중간 자아가 낮은 자아를 가만히 내버려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지몽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수정점을 볼 때도 낮은 자아가 편안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꿈을 꿀 때 낮은 자아는 더욱 편안함을 느낍니다. 잠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수정점을 보면 중간 자아는 낮은 자아 옆에 바로 서서 수정구슬이 어떠한 이미지가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카우나들은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보통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낮은 자아가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짓은 위험하다 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계획, 소망, 두려움에 대한 생각의 형태가 서로 모순된 채 마구 뒤섞이게 된다 말합니다. 예전에 카우나들이 행하는 마법의 대부분 손님의 미래가 어떤지 봐주고 미래를 좋게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차후에 카우나들이 사용했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꿈 역시 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꿈을 꿀 때 미래를 볼 수 있지만 그 꿈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낮은 자아가 보내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꿈에서 본 미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낮은 자아가 꿈에서 본 것을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며 본 것을 서로 합쳐서 기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신 분석학에서 꿈에서 본 기호를 사람이 암시 상태에 있거나 약물에 약하게 취한 상태에서 환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 분야의 권위자인 난도 포도 박사는 지금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꿈을 꾸지만 꿈에서 특정 기호가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특정 기호를 꿈에서 볼 수 있고 같은 기호끼리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로 넘길 수 없는 길로 그룹 영혼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사건을 직접 보는 것은 아마 낮은 자아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미지일 겁니다. 혹은 낮은 자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섞어서 중간 자아가 이해할 수 있는 기호를 만들어내는지도 모릅니다.
J.W. 던은 그의 유명저서 시간에 관한 실험에서 자신이 꿈꾸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미래에 관한 꿈을 꾸기는 하지만 잠에서 깨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전에 머리맡에 종이와 연필을 놓고 자다가 깨는 중간중간 그 꿈을 종이에 적은 뒤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억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잠이 드는 순간부터 깰 때까지 꿈을 꾸지만 사람들은 그 꿈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꿈을 꾸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실제 사건이 발생하기 15년 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꿈으로 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보라 권유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결론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은 아직 미래는 우리 앞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는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 실현되고 있는 일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펜스키가 테르디움 오르가눔에서 말한 것처럼 던 역시 시간과 공간의 합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했습니다. 1926년 호놀룰루 어느 일요일 오후에 나는 시간에 관한 실험을 읽고 있었고 그날 밤 나는 자기 전에 종이와 연필을 침대 맡에 두고 자는 도중에 꿈의 내용을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내가 꿈을 꾼 것을 종이에 적은 내용입니다. 거대한 체구의 처음 보는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자신이 무엇을 발명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물어보았다. 그는 광학 성질을 띤 무언가를 발명한다고 이야기했고 내 앞엔 60 곱하기 10 곱하기 15cm 크기의 작은 기계가 놓여 있었다. 검은색의 전기선과 하얀 선, 전기선이 기계 뒤에서부터 시작돼 나와 있었다. 마치 그것은 까만색 에나멜을 입힌 뚜껑 같았다. 그 뚜껑 옆에는 10 곱하기 10cm 크기의 네모난 구멍이 있었고 뚜껑 위엔 모래시계 모양의 파란색 고정 나사가 있었다. 나는 격자 무늬로 된 부엌에 있었고 그곳에는 그 거구의 남자도 있었다. 크고 마른 체구의 40대 남성, 작은 하와이 여성도 있었다. 나는 박스에서 인화지를 꺼낸 다음에 기계에 넣었고 마른 체구의 남자가 스위치를 누르자 불이 번쩍였다. 나는 인화지를 꺼내 3개의 하얀 사진 틀 중 하나에 넣어 인화를 했다. 인화된 사진에는 저울이 있었고 저울 바늘은 큰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들을 쳐다보자 모두 웃고 있었고 나는 잘 작동되는데 라고 말했다. 내가 그 꿈을 꾼 날은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의 일은 목요일 오후가 되자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본 그 뚱뚱한 남자가 내가 일하는 사진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빛을 분산시켜 젖빛 유리 스크린 위에 체중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동시에 인화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흔쾌히 그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꾼 꿈의 다음 부분은 현실과는 달랐는데 그는 나에게 그 뚜껑을 주지 않았고 나는 책상에서 직접 실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변의 가게에서 그 뚜껑이 만들어질 때까지 구경도 못했습니다. 꿈에서 본 큰 키의 마른 남자가 그 뚜껑을 만든 기계공이었으며 그는 이 부엌에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작은 하와이인 여성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계공의 부인이었고 그 기계는 설탕 정제소에서 설탕 실험 무게를 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고 내 지시에 따라 기계공이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하거나 나는 격자형 부엌에서 인화지로 기계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익숙지 않은 하얀 사진 선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선반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내가 이제껏 보지 못한 형태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테스트 결과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공이었습니다.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잘 작동하고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수면 상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상적으로 수면을 하는 경우 암시 상태에 가장 잘 빠져듭니다. 이런 상태에선 굳이 최면을 걸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전에 준비한 기계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은 자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틀 수도 있고 한 번만 틀 수도 있습니다. 베개 밑에 스피커를 두고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명심해야 할 것은 녹음된 목소리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야 하며 사람을 깨우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수면 상태에서 소리에 민감한 낮은 자아는 녹음된 암시를 들으며 자동적으로 사고의 형태를 만드는데 이런 사고의 형태는 낮은 자의 그림자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사고의 형태는 깨어나는 동안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 자아는 암시 내용을 이성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시의 내용과 대립되는 내용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잠자는 동안 암시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암시는 더 잘 받아들여지며 낮은 자아가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따라서 낮은 자아는 밤사이에 반복되는 암시 내용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고등자아가 뛰어난 정신력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카우나들의 믿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미래보다 구체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 관해선 우리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등자아가 중간자아와 같은 수준의 이성적 판단력을 가졌다면 고등자아 역시 추론하는 능력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미래에 대해 아주 대략적인 내용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고등자아가 단독으로 혹은 어떤 힘과 연합해 작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중간자아와 낮은 자아의 생각, 열망을 이용해 미래의 패턴을 만들고 고등자아의 의식 속에 이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주요 패턴만 결정되면 고등자아는 나머지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항들을 생각하면 고등자아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또 고등자아를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등자아의 도움을 받아야 미래의 건강, 성공,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거칠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낮은 자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카우나들은 개인이 갈망할 만한 이상적인 상태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상태란 바로 고등자아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인류를 결합시키고 상황을 좋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증오와 두려움은 인류의 전쟁과 파괴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우주님들, 미래를 꿈꾸는 아주 특별한 방법은 고등 자아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낮은 자아를 잠시 내려두고 고등 자아에게 계속 요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적어 놓을 것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꿈을 기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는데 꿈을 기억하고 싶다면 꿈꾸기 전에 나, 잠재의 의식에 나의 이름을 붙여서 저는 다이아인데 다이아 꿈을 기억하게 해줘. 이렇게 부탁하면 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